또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요인들이 한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같이 지켜보고 다국적인 파업하는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다 자, 나오세요. 자, 우리 뒤에서 다 나오세요. 같이 고맙습니다. 네. 아, 지금 맞습니다. 오케이. 거기는 우리 유튜브들만. 안 찍어도 돼. 뭐. 아니나 뭐. 그렇지. 유튜브도 많이 되고 많이 찍어도 돼. 자, 오세요. 자, 오실 분들. 영어 방송 안 해도 되고. 네. 자, 뒤에 빨리 오세요. 안 오시면 하나, 둘. 예, 빨리 빨리 오세요. 자, 찍어주실 분, 영화 좀 같이 좀 써주세요. 유튜버들 다 빨리 오세요. 자, 홍 의원님 빨리, 자, 홍 대표님 5분 내에 빨리 가셔야 돼. 자, 우리 상무자 대표님 오세요. 네. 아, 우리 락TV 잠깐만. 왜? 볼게요. 야, 유튜버들 다 나오세요. 저기 땅크 유튜버들 자, 사이사이에 주시고요. 자, 얼른 가세요, 얼른. 지금 빨리 와보세요. 올라오시죠. 알겠습니다. 예. 몇 것도 찍어주세요. 좀 밝혀 오십시다. 하나, 둘. 선생님, 여기 카메라 얼굴 보이게. 저 가운데 이쪽으로. 저 작으신 분들. 파이팅 한번 합시다. 일단 먼저 찍고. 하나, 예, 안녕. 하나, 둘. 그냥 평범하게 하나 찍게요. 하나, 둘. 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문정 의원님은 1955년생이시고요. 하버드 대학원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국회의원을 거쳐서 현재는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참여하신 유튜버들만 그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방송 연합회 고문으로 계시고요. 홍주방송 우리 연합회 회장으로 계시고요. 선구자 제가 연합회 대표로 있고요. 홍영락TV 오셨고요. 그리고 김경호TV 오셨고 JTV 오셨습니다. 그리고 VOK 한국의 소리 그리고 어락TV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계본TV 오셨고요. 그리고 예인정수TV 오셨습니다. 오박사TV 오셨고요. 애국자들의 여기는 아직 안 오셨고 조덕재 패러디 극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크TV 오셨죠? 예. 그리고 무궁화 최영환 TV 이렇게 현재까지 오신 분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홍영락 대표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 공화당 사태와 친박, 신당, 창당 현실화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좀 예리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 시간을 시청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리하게 질문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순서를 우리 대표님에게 맡기면서 여러분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은 기자회견 연설을 홍문정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사회자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 나머지는 여러 참여하신 유튜브 회원들한테 질의응답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문정 의원님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권당 사무총장도 하시면서 지역구의 학교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역 발전에 대단히 조력을 많이 하셨죠. 뭐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이력에 이 나라가 둘로 갈라선 계기가 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이 정치 이력에 좀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자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친박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이신 홍문정 의원과 유튜브 협회 회원사 여러분들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는 데 앞서서 우선 참여해
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홍문영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20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세계 속에 전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나,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2020년에 만들 수 있나, 아니면 저 고려 연방제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세력, 주사파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나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20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2020년 여러분들이 어떤 국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대한민국의 결정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나, 이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든 국민들이 이 위대한 역사전쟁 여러분 참석하셔야 되고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켜내는,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질문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제가 또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인사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다시 한번 흰주의 아주 상스러운 해 2020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어느 시절도 어느 때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2020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국가, 민족과 역사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역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그럼 이건 그 기자회견 연설문으로 가름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보시죠. 예, 선거 준비하시랴, 또 뭐 우리 공화당 갈등 문제 대처하시랴, 또 크게는 야권 통합의 방향도 잡으시랴, 뭐 대단히 바쁘신데, 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처럼 그 친박, 신당, 창당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보수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보수 우파가 태극기 세력을 비롯해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산고라고 생각하시고, 또 결국은 보수 우파가 2020년 4월 15일 날 이 땅에 보수 우파가 다시 한번 기사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움직이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도와주신다면 결국은 이길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으로 보수우파의 기치를 들고 보수우파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점은 저희가 할 수 없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친박 신당이 되는지 박근혜 신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 세력을 다 같이 한번 모으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운 모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지금 말씀이 이제 뭐 박근혜 신당이 되든지 제2의 친박 연대가 되든지 하여튼 뭐 일단 새로운 탄핵무효 세력을 응집해서 새로운 그 당을 창당하실 생각을 보강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 결국은 우리가 이게 전체 보수 우파 탄핵에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뭉치고 그 뭉친 세력을 가지고 우리 4.15를 보수 우파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찌되었든 지금은 그런 조짐 그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심점 새로운 모임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명은 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 공화당 지금 아직까지도 뭐 지금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신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주신 어떤 그 사명을 다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다했다는 우리 공화당 측에서는 일단 뭐 가시적으로는 네. 아직까지 제명 아닌 뭐 제명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홍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다했다는데 그 사명을 다한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우리 공화당은 제명할 수 없다. 제가 또 거역한 말씀을 드리면 안 돼서 하여간 어찌되었든 그러나 하여간 지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나?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께서 주신 사명이 사실 두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밖에 나와 있는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합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총연합으로 태극기 세력, 애국 세력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화당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물론 조은진 대표의 생각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똘똘 우리 공화당이라도 똘똘 뭉쳐 있어야 되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느냐 뭐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우리 모든 태극기가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 500만까지 모이고 우리가 50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태극기 광장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실망하시고 걱정하시게 된 직간접적인 동기가 우리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주신 우리 공화당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모든 태극기 우파 세력을 다 합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완수하지 못했죠. 또 여러분들께서 잘 그동안 언론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과 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개인 뭐 정치적인 사명이랄까 뭐 정치적인 그런 일정에 관해서 저가 일종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볼까요? 뭐 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두 번째, 지금 우리 공화당을 가지고, 보수 우파를 다 통합하고, 이번 4.15에서 보수 우파의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봐서 그러면 조은진 대표, 홍문정 대표 물러가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조은진 대표께서 우리 공화당이 3년 동안 태극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물러가냐. 비대위는 안 된다. 선대위는 어떻게 뭐 구성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박바가 아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 있으나 사실은 20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 당직자들은 조원진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당직자도 있었고, 어떤 당직자는 조원진 대표를 대통령께서 버리시면 우리도 대통령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우리 대통령이 주신 당명이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당이긴 하나 지금 대통령의 뜻을 받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그 친위 뭐 죄송합니다만은 친위 혁명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조 대표를 위해서는 좋은 그런 열렬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부 소수의 그러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지금 헌정 중단 사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수 우파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 역사의 회복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 탄핵무효 또 대통령 무죄 석방 문재인 그런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더 이상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주신 미션을 우리 모든 태극기 제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모으시라는 대통령의 미션 그것을 저희가 받들기 위해서도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공화당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공화당 안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급기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당에 있던 중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탈당 러시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공화당에 남아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대통령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공화당은 결국은 아주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군소의 군소 원래 군소였는데 그것보다 더 군소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그거는 조은진 대표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동안 대통령 뜻을 못 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민들과 대통령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지침 전달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공화당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뜻을 받드는 그런 당의 성격으로 그다음에 그 과정으로 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저 사회를 보는 입장이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뭐 제가 어제 우연히요. 네. 어제 그 저기 3시경인가 언제 저기 그 조선일보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예의 그 토요일날 집회처럼 그 서울역에서 네. 우리 공화당이 집회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시각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행진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사회를 보게 되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사실 외적인 규모는 네.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제가 본 게 좀 너무 그냥 착시 현상인가요? 예, 뭐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보질 않았는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외적으로 뭐 주느냐 안 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아 이제 당원들도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됐다는 이해하게 됐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 그 대한문 또 우리 동아면세점 정광훈 목사님 한국당 거기 제가 가서 연설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이른바 저는 뭐 그 지금 길거리에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서울역에 있던 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뛰쳐나와서 그렇게 이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서울역에 있었던 분들의 한 반수 이상이 줄어들었죠. 그 줄어드는 데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건 뭐 한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뭐 당직자들, 최고위원들,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그냥 얼핏 보기에는 50% 이상 이제 탈퇴를 지금 선언하고 지금 딴 쪽으로 모여서 다시 대통령 뜻을 받들 자리고 있고요. 아마 점점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 집회에 반 이상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탈 내지는 이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원진 대표나 홍문종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당원들은 사실 대통령 때문에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이 이 탄핵된 것이 잘못된 거고 무죄 석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이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거기 가지 않는다 이것을 느끼면 대통령과 관계없이 조원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홍문종을 안 따라온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론가는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처음 공화당과 이렇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중동 상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침이랄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기대하는 태극기 우파 세력의 어떤 그 연합을 좀 이뤄달라.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나마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로 선거를 앞두고 조금은 그 부분이 미약하니까 그러면 홍 대표님과 홍 의원님과 조원진 대표님이 물러났고 비대위 구성을 해달라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그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다 메시지 전달 받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메시지 전달 받은 시점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예견해서 그런지 조 대표님하고 홍 대표님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조 대표님 하신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조 대표님은 메시지 전달을 11월 달에 받았다. 11월 달에, 지난 2019년 11월 달에 받았는데, 11월 달에 받아서 그때 홍 대표님한테, 비대위 구성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홍 대표님이 그때 흔쾌히 응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 근자에 와가지고, 이제 그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홍 대표님이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자에 제안하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는 오히려 이게 자살골이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자중진환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 조 대표님께서 메시지 받은 거는 인정을 하지만
최근에 홍 대표님이 주장한 거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좀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뭐 최근이고 저기고 간에 그 메시지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쨌다 저쨌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뭐 비대위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화당 제가 공동대표이긴 하나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아주 강하셔요. 강하시고 또 그런 면에 이제 그런 방면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잘 뭐 물론 이제 조그만 당에서 그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남의 말씀을 잘 안 들으신다 그럴까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것에 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심지어는 저 홍문정이조차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대위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뭐 제가 보기엔 11월 더 전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여간 우리가 3년 동안 당을 지켜왔는데 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물러가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가 반대했다 그거는 말이 잘 안 되는 게요. 그 당시에 무슨 당 운영을 조원진 대표가 저하고 뭐 상의해서 한 적이 없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였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 혼자 설명하는 거 그냥 듣고 있었을 뿐이지 제가 무슨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얘기할 일이 없고 또 대통령께서 왜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얘기했는지에 관해서 제가 뻔히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제가 반대한다는 거는 제가 살아온 궤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조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사실 이제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 대표가 유리하게 또 판단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다 생각하는데 뭐 악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상황은 틀리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홍 의원님 이제 결심이 어느 정도 섰다고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돼서 우리 공화당과 결별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우리 공화당도 타격이 있을 거고 홍 의원님도 뭐 못지않게 타격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민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보관은 뭔지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주신 미션이 1단계는 하여간 우리 태극기 세력을 다 합쳐라라는 것이 대통령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그 미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공화당 내에서 뭐 저한테 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3년 동안 투쟁해 오신 분들이 뭐 저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당원 여러분들에게 뭐 당원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든지 아니면 당원 여러분들한테 뭐 섭섭하다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조원진 대표에게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계속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기를 조원진 대표도 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조원진 대표에게도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 번에도 말씀드리고요. 저를 뭐라고 하실 여력이 있으시면 제가 우리 당원들한테 저에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욕하는 분들에게 나가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 시대의 엄중함을 잘 알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서 위대한 우리 혁명군 사업에 혁명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지금 많은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제 구심점을 찾아서 구심점이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구심점이 역할을 해야만 이번 보수우파의 그 정치적인 돌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셔야 되고 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의 여왕 아니십니까? 그래서 잘 알고 계세요. 이 상황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해서는 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타이밍을 놓치실 리가 없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역할을 잊어버리실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공화당과 결별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그동안 많은 태극기 바깥에 나와 있는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세력 중에 하나이긴 하나. 아직은 전체 태극기에 비하면 상당히 소수이고 국민적인 지지도 2% 3%밖에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 사실은 밖에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공화당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이분들 다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통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씩 이견을 갖추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를 통탄하게 하는데, 뭐 유승민, 원희룡 뭐 등등, 김무성 등등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심지어는 김영호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게 한국당이 지금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 태극기 세력이 더 뭉쳐야 되겠다. 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이 보수파의 혁명과 우리가 완수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 태극기가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더 여러 가지로 바빠졌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극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과 컨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접점을 찾아냈고, 그리고 2월달 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드디어 갈 길을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 태극기 우파 세력들의 어떤 그 결집과 뭉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를 굉장히 신봉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의 보폭을 잡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메시지 전달이 홍 의원님은 직접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메시지는 유영하 대표밖에 안 하고 있는 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주지의 사실이시고요. 제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면 또 뭐라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메시지를 전화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많은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의원님 말씀을 더 신뢰하실 텐데, 그죠? 뭐 신뢰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대통령께서 지금 뭐 여기 유튜브에 제가 드리는 말씀도 대통령이 내일이면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홍문조이가 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통령님께서 하여간 이런저런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우리
지금 제가 하는 일 자체도 대통령께서 나중에 과연 이게 우리 보수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보여지는 그런 결사체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시겠지만 저 국무중위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메시지 안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져서 대통령께서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내도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워낙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때가 이르면 그때 이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혹시나 또 이것도 여벌로 하나 또 여쭤보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4.15 선거 전에 어떻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뭐 청와대에 무수히 속고 여권에 무수히 속고 여당에 무수히 속았죠. 근데 뭐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수만 있다면 제가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대통령을 내가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책상도 내가 넣어줬고 병원도 내가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면복권 좀 해달라.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주변에 지금 정세균 의장 여러 번 만났고요. 정세균 총리 여러 번 만났고요. 또 여권에 있는 사람들, 또 수석들 많이 만났죠.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당이 지금 4.15 총선을 바라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셨을 경우에 엄청난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당이 4분 5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하는 이른바 지금 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내놓았을 경우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대통령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직 어떤 결론이 못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여권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실은 작년 크리스마스와 구정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구정 때 사면복권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제일 저희들한테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좀 뒤로 밀려서 3월 1일 하여간 집에 가시게 되는 어떤 형태로도 집에 가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시게 되는 시나리오가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여러분에게 1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호명님께서 아까 구상하시고 계신 2월까지 태극기 우파 세력이 연합이 되면은 결집이 되면은 혹시나 또 여권에서 이걸 또 자중연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를 여당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막아지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이 의도에 의해서 심하게 대통령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대통령이 나오시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여당이 잘못하면 홍콩 사태 같이처럼 아주 대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미리 경고해 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그 정도로 하고요. 2월까지 태극기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홍 의원님 입장에서는 배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제가 이것도 언론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지금 이제 통합 논의를 막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서 통합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통합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 통합 논의 자체는 결국은 공천 몇 개 받고 국회의원 비례 몇 개 받느냐 이거 싸움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무슨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전쟁 이런 거 다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어찌되었든 밀실야합이 됐건 뭐가 됐건 자기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가 되건 하나가 되지 못하건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보수 우파로 따지면 양분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와 우리 말하는 이른바 지금 한국당으로 말하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과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 중에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리멸멸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를 만약에 그 통합으로 이끌어져서 만약에 거기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주로 그 총대를 메고 그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4월 15일을 지나기 위해 성공적으로 4월 15일 보수 우파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을 찾고 또 저희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천천히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이런저런 조건으로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하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통합의 우선권은 의원님 제가 별도 집회 지금 정강원 목사님 주도하는 강화문 국민혁명 집회 거기서 나가시고 또 우리 공화당하고 좀 있으면서 별도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학문 앞에서도 집회를 한 2번. 대학문 앞에 집회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전 거기만 가는 건 아니고요. 저 동아면세점도 가고, 만민공동에도 가고, 마로니에도 가고, 제가 어디든지 불러주면 갑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데요. 제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공화당 모르겠습니다. 조은진 대표를 정말 좋아하는 몇 사람 빼놓고는 우리 공화당까지도 당원들까지도 다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사상이라고 할까요? 핵심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정광훈 목사님 집회에 가서도 지금 수뇌부가 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여기 계시는 많은 애국 국민들,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결국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분들이고 결국은 이분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머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끈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조금씩 자기 이익이 가미돼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지분이 가미돼야 되고 그래서 태극기 세력을 뭉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런 기본적인 우리 탄핵 반탄 세력의 생각들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감히 말씀드리면 90%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그 조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셨네요. 뭐 저도 저 감언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좀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수랑설레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그다음에 조기 수감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조만간 이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이제 언론이 다 이게 억압당하고 말살당하고 유튜브마저 이제 말살당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 조만간 일파만파로 이렇게 좀 모든 게 파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의원님 그렇게 그 조짐을 발견하셨는데 그래도 의원님은 그 다음 2020년 4.15 선거 때 국회의원 5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그래도 가셔야 되는지를 의원님이 지금쯤은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사실은 의정부에서 선거운동을 40년 했습니다. 의정부가 선거구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게 뭐 갑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을 어느 쪽으로. 아, 당을. 그러면 이것도 또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4박 5일 동안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마음이 아픈 얘기도 좀 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당을 만들어서 뭘 한다 그러면 5%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마치 모든 태극기를 다 통합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나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개념치 않으시고 하여간 4박 5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있었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었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통합하겠다는 제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 개인 정광훈 목사나 저 홍문종을 중간에 중요한 그 포인트로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 통합하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하고 약간 긴장 관계죠. 제가 정광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맨날 뭐라고 그랬고 또 정광훈 목사님 왜 그 사실을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많은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는 자기 목표는 뚜렷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또 무죄 석방 이건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뭐 김무성 대표도 옆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붙잡고 있어야 그 일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좀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간 뭐 문재인 끌어내리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난 그래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당을 할 준비가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이제 홍문종 대표가 와서 이 당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하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늦게 가가지고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메인 갔더니 이분이 맨 처음에 앉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이제 홍문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분마다 전부 대통령 만든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덕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 이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모았다 보니 90% 이상이 이미 와 있다. 나머지도 다 이제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태극기 세력이 모아지면 이제 우리가 당도 다 만들어 놨는데 황교안 대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황교안 대표하고 갈라진 경위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보수파 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내 꿈하고 똑같다. 내가 대통령께서도 그걸 원하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뜻으로 정광훈 목사님 만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반대도 안 하신다. 사실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어요. 정광훈 목사님 한번 뵈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만나는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 선교 활동하시고 본인의 그 목표는 뭐냐? 이북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당신의 목표고 예. 나는 현실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을 만들면 저한테 모든 당을 맡아서 대표를 해달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 활동하고 여기 집회하고 하는 거는 목사님이 대장하십시오. 그것에 관해서 나도 그거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수많은 태극기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원오브댐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이 당에 대해서 마치 내가 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됐다. 이제 태극기 정광훈 목사님까지 우리가 같이 한다니까 모든 태극기 세력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미 가보니까 당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공천도 했고 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그거 다 해체하고 해서 이제 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또 며칠이 또 지났어요. 뭐 매일 만나서 뭐 얘기했는데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김문수 대표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맨 처음에 저한테 당을 맡으라고 얘기할 때는 김문수 대표는 지금 현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혁명과 같은 그런 인물, 존재하는 인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뭐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김문수 대표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자, 목사님이 당을 나한테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좀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뭐 자꾸 혁명가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또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 김문수 대표와 홍문종이 공동대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말하자면 김문수 대표 생각은 이 당을 목사님 산하조직처럼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이 태극기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열기로 이 전체 집회도 해야 되고 당도 그 열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은 혁명당은 왜냐하면 이거는 김문수라는 분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광훈 목사님의 아주 열렬한 팬이 됐더라고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을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럼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혁명당 이런 데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서 나머지 태극기 세력을 모으는 일을 제가 하겠고 언젠가 그 대신 제가 문은 열어놨어요. 언젠가 여기서도 이 전체 태극기를 아우르는데 원오브댐으로 오겠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전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태극기의 세력이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뭐 목사님이 모독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대통령께서 무슨 여기 태극기 세력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질이 멸면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밖에서 하겠다. 김문수 대표는 거기서 뭐 혁명당인가 뭔가 그걸 대표를 해서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혁명당 공동대표 말로만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요? 구두 선언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구두 선언을 했는데 제가 그걸 반대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어쩌면 그게 홍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 뭐 미국은 목사님이 대통령도 되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서는 종교 지도자는 좀 위에 계시고 정신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당 지도자들끼리 서로 어떤 그 국민 복리를 위해서 나서주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정치는 아무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나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보면 300명 중에 진짜 정치에서 안 될 사람 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치는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정치는 이게 일종의 프로페셔입니다. 의사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죠. 된다고 생각 안 하시죠. 마찬가지로 정치는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일관되게 말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가 맨 처음 대표 오실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정치의 문외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깔보거나 아니면 정치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달겨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나 우리 황교안 대표나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분들이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의원님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은 결국은 이제 신당 창당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예. 태극기 세력을 모으는 일에 제가 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네. 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그 당의 모습을 갖추고 예. 출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려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그 정신이 후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가장 큰 자산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모든 태극기 세력을 연합하고 우파를 연합하는 어떤 정신을 가져간다는 말씀이신데, 했을 경우에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홍콩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게 민심은 천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심이 점점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전 목사님도 맨 처음에 탄핵 모여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유일한 말씀은 문재인 하야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연설하러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63명의 국회의원들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전쟁 이거는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하야가 아니다. 하야는 적법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 하야다. 그 대통령은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 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다. 근데 결국은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이분이 문재인 하야에서 대통령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걸로 바뀌었고 축출하자. 끌어내자. 이걸로 바뀌었고 또 탄핵 무효 대통령 무죄 석방 제가 같이 뭡니까 사인보드를 들고 같이 서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그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기도 하고 어떤 희망에 차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불발탄으로 그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홍콩처럼 혁명적 그 상황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결국은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들의 속셈을 여러분들이 알아채리고 여러분들께서 폭발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린 우리당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탄핵에 저도 노무현 탄핵에 제가 동참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제가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임무만 갖다 꼬집은 닫았거든요. 그래서 탄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7대 국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보수우파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특별히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정말 구태여 심판 안 해도 국민들이 다 끌어낼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아는데 당선 가능성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해서 분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의사표시를 잘못했고 또 그것을 실력 행사를 못했는데 4.15 총선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 분출구가 될 수 있고 이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계에 지각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5시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또 이 유튜브들의 질문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뭐 대답하셔도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태극기 우파 세력을 결집시켰는데 신명을 다 하시겠다. 네. 이게 전반적인 주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정신 구현이 되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데 일부 이제 의원님 요번 행동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의원님을 아끼시는 분 중에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정신을 구현시키려면 홍문종 의원님 같은 이런 그 큰 그릇이 이번 선거를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면은 이거는 좀 오히려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어떤 격려 겸 좀 그렇게 좀 진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구 출마라고 그런 사람은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 친구가 아니고 당신 적이다. 이렇게. 왜? 내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력이나 이런 걸 봐서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은 안 했겠어요. 제가 정치 그만두고 죽으려고까지 생각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결단이라도 제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하여간 이 상황에서 제가 그것이 우리 보수 우파 통일하고 또 무슨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저 참가하신 유튜버들 좀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을 좀. 예, 말씀하시죠. 네, 영어 방송입니다. 영어 방송입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정하운 목사님 주관하는 창당을 준비하는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왔는데 오늘 뭐 창당 이제 단체장 회의를 하고 거기서 지정된 간부들을 내일 바로 연석 회의를 하고 바로 31일 날 김구체육관에서 창당식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창당 결의대 무슨 대회 기념대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속전속결로 이번 주중으로 창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우리 홍문종 대표님도 일단 정가훈 목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결집이 많이 필요한 때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김문수 지사가 또 사실은 얘기하는 그 기조가 보면은 저희들하고 맞습니다. 주사파를 척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을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해야 된다는 그 맥락도 같고 그래서 이 차제에 사실은 우리 고화당이 지금 이렇게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든 보합이 된다거나 같은 뜻으로 같이 연대를 하는 방향 이런 거는 어떻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지. 아니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일단 공동대표는 안 됩니다. 공동대표는 지금 그리고 막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을 전 목사님하고 말씀드릴 때 당을 맡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가 무슨 상임 공무원이나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대표가 안 돼서 제가 그걸 그만둔 게 아니고 지금 약간 우리 따로따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당이 지금은 완전히 전 목사님 당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 목사님 당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허락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김문수 지사가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90% 이상이 일치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뭉칠 때 사실은 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당은 지금 보수 우파를 막 압박하고 태극기 세력을 압박하고 황교안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여기에 지금 공천받은 사람들 모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출마할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은 열려 있어요. 길은 열려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이 전 목사님 당처럼 비춰져 가지고는 태극기 전체 아우르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성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전 목사께서는 당에 절대 참여하고 관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단 합해가지고 당을 만드는 데까지만 도와주겠다. 예. 그다음에 지도자는 따로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런 길잡이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전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 지금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전 목사님 당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예, 거기까지 하고 또 질문. 예, 봉주루 봉준호입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네. 뭐 다 지금 보면은 서로 네 편 내 편 달라져야 이래 뭐 의미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네. 그런 거 빼버리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원하는 그런 당이 있다면 신당이 나온다면은 네. 우리가 거기 힘을 합쳐서 네. 뭐 뭉쳐줘야 되는데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님의 뭐 메시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진실 공방 게임이 지금 있어서 그게 확실하게 앉아 알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당원들이.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실 공방이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공화당에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메시지가 없고요. 대통령은 모든 태극기 세력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 세력이 모아져서 정말 이번 그 보수 우파가 이 역사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이 뭐라고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실 때 그 메시지가 의미 있는 메시지로 이번 4.15 총선서부터 앞으로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 역시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저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 메시지 없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못하죠.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다 이렇게 합치고 제대로 됐을 때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 김문수와 제가 공동대표를 안 하고 제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당의 공동대표의 모습으로는 아마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그 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만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메시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대통령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승부자 방송 황진무 대표 그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예, 지금 1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대통령님과의 어떤 교감이 네.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메시지에 대한 논란, 네. 그 어떤 시각에서는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실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받았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또 조원진 대표님하고 우리 홍문영 대표님과의 사이에서도 지금 그 진실 공방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참으로 대범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 대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신당을 만들라고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오늘 저렇게 성당 어떤 그 기조 대회를 했던 그런 일들을 방관하지 말고 빨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신당의 메시지를 전해서 한 군데를 결집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시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예,
조원진 대표나 저나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 조원진 대표는 거짓말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조원진 대표는 분명히 대통령의 메시지를 안 받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대통령께 계속 보고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당이 만들어져서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게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슨 변수를 만들어내고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때 가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주시든지 마시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를 못 믿겠다 그러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하고.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연합회 초청, 홍문종 대표님, 특별 기자회견, 오늘 참여하신 봉주르 방송, 승부자 방송, 영어TV, 영어방송TV, 김경원TV, 국계본TV, 부여회의 한국소리 방송, JTV, JTV, 예인정수TV, 오박다TV, 락TV, 조독제 패러디 극장, 땅크TV, 무궁화TV, 홍영학TV 같이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자리에 나와주신 홍문종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잡지 않고 보내드리는 게 사실은 예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끝내고요. 뭐 듣다 보니까 옆에서 역시 홍문종 의원님이 명불허전이다. 그래서 그런 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신념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솔직 담백하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방송을 마무리하고 여기서 단체 사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YY님 특히 수고하셨고요. 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데가 나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간이라서 또 특별한 시기입니다. 큰 사태, 상당히 되고 뭐 이렇게 여전히 거래하기 된다고 해서 협조해주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몇컷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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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본인들, 네, 오늘 감사와 아울러서, 네, 우리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됐다.